이게 다 뭐야? 호진 씨, 설명을 좀 해봐. 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카드 명세표를 보고 깜짝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었죠. 게임 좀 그만하고 이거 좀 보라니까? 지난달 어머님이 쓰신 카드값이 2천만 원이 훌쩍 넘었어.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엄마가 신상 명품백 사겠다길래 그러시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엄마 용돈 하라고 당신 카드 준 거잖아. 나는 기가 막혀서 남편이 들여다보는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슨 명품을 또 산다는 건데 지난달에도 어머님 옷값에만 1,000만 원이나 써놓고 이번에는 2천만 원이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 예전에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잖아. 하루아침에 아빠 사업 망해서 알거지되고 나서는 망신살 뻗쳤다고 모임도 일절 안 나가고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던 분이야. 그런 분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 나간다고 명품백 하나 들어야겠다는데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그동안 신상 명품백을 못 사서 동창회도 못 나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알아? 당신은 그런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다고? 네 엄마 불쌍해서 명품으로 도배해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왜 내 카드로 당신 엄마 사치품을 사드려야 해? 나는 아파트 담보대출 갚아야 되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신혼집 아파트 구입대금을 딱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죠. 나는 적금과 주식 재테크로 모아둔 현찰을 사용했지만 남편은 전액 대출을 받았기에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자기랑 나랑 입사 동기라서 근속연수도 같은데 어떻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말했잖아. 아빠 사업이 홀라당 망해서 알거지가 됐다고. 너는 꼭 그렇게 사람 아픈 데를 찔러야 속이 후련하니? 그리고 이번에 당신 과장 승진했잖아.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겠다. 이참에 과장 턱 쏜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께 명품백 하나 안겨드릴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 돈 몇 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쥐잡듯 잡고 난리야? 없이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궁색하게. 뭐? 없이 자란 게 티가 나? 궁색해? 지금 말 다 했어? 왜 그렇게 열폭해? 설마 지은이 너 나한테 열등감 있어? 열등감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호진 씨 당신이지. 나만 과장 승진하고 당신은 만년 대리 소리 듣고 있으니까 부하가 치밀었을 거잖아. 안 그래? 야, 송지은,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회사에서 나보다 잘 나간다고 집에서도 부하 직원으로 보여 내가? 먼저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호진 씨야.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를 안 줘? 하루라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것 같니?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든가 해야지 원. 그럼 나가세요 어머님. 뭐? 저는 어머님처럼 한 달에 몇 천씩 명품에 쏟아붓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아들, 지금 저 애가 나더러 뭐라는 거야?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 너도 들었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남편은 마마보이에 시어머니는 쇼핑 중독자인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이라도 당장 이 결혼 무르고 싶다 진짜. 나도 네가 이렇게 근본 없는 애인 줄 알았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시켰어. 어머님, 근본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네 이름 송지은의 송씨, 그것도 엄마 성을 따른 거라면서. 우리 호진이가 심성이 착해서 여지껏 숨기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네게 털어놓더구나. 대체 네 어미란 여자는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길래 애비도 모르는 애를 낳았다니? 역시 그래서 그런지 집안 교육을 못 받은 게 티가 나. 어른 공경도 안 하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천박하기 그지없어. 하긴 누구에게 제대로 배웠을 리가 없으니 알턱이 있나.
시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까지 욕보였습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까지 욕을 하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엄마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욕보여? 나 더 이상은 이 집에 못 있어. 못 있으면 어쩔 건데. 애비는 모르고 애미는 일찍 가서 구워나 마찬가지인 니가 여기 아니면 세상 천지 어디 갈 데라도 있어? 갈 데가 왜 없어요? 오늘은 일단 너무 늦었으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다음에 제가 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당신들이 나가야 할 거니까 준비 단단히 하세요.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 나간다는 부인을 붙잡지도 않았죠. 나의 신호는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모네 집에서 밤을 지새운 나는 다음날 아침에 월차를 내고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백을 반납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말도 없이 들어가 명품백을 가지고 나오니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아 그녀를 따돌리고 백화점 명품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방이요. 어제 산 건데 반품할 수 있을까요? 제 명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제 동의 없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결제한 거니까 제발 반품 처리 좀 해주세요. 내가 직원에게 가방을 건네는 순간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소리쳤죠. 야, 송진! 네가 감히 어디 내 가방을 빼앗아? 그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가방이야. 어서 돌려줘. 그게 어떻게 어머님 돈이에요? 제 카드로 긁으신 거잖아요. 네가 용돈 쓰라고 카드를 나한테 줬잖아. 그럼 내 거 아니니? 세상에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일반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한 달 용돈은 2천만 원이나 써요?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어머님, 이건 엄연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에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가족끼리 무슨 소송을 해? 가족 간에는 서로 지갑에서 돈을 마음대로 뺏었어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 거야.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명품백 하나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는 거 보니까 정말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얼른 그 가방 내놔. 어서!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그래도 안 내놔? 내 인연을 진짜...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잘못해서 흠집이라도 났다가는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필사적으로 가방을 온몸으로 감싸는 채 보호했죠. 추태 부리지 마시고 이 손 놓으세요. 추태를 부린 거 내가 아니라 너야. 내놔 이년아. 내 가방 내놓으라고. 정말 미친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눈이 돌아간 시어머니를 보니 두렵기까지 했죠. 어떻게 명품백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 손 놓으시라고요. 나는 내 머리채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을 간신히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곧장 내 얼굴에 그녀의 손이 날아들었죠. 철썩 소리와 함께 눈앞에 번개불이 번쩍이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막을 수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이 나의 뺨을 연달아 후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매장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우리의 난투극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송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엄마한테서 떨어져. 호진아, 인연이 내 백을 빼앗아가려고 해. 오늘 밤 동창회 들고 나가야 하는데 이 백을 여기 가지고 와서 반품을 하겠다지 뭐니. 날 망신 주려는 수작이 분명해. 야, 송지은, 좋은 말로 할 때 엄마 가방 돌려드려? 오늘 밤에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시잖아.
나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 가방이 아니라 내 카드로 산 내 가방이고 지금 여기서 바로 반품할 거야. 그래도 인연이 끝까지 오리발이네. 내 백 내놔. 내놔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는 내 멱살을 잡고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억센 손길에 블라우스 단추가 후두둑 소리를 내며 뜯겨나갔죠.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한 분이 성큼 다가와 내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목걸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목걸이 당신 거예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죠?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잡은 손을 뿌리치렸는데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는 명품백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망구 비켜! 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지랄이야? 시어머니의 거친 행동에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순식간에 정장을 입은 비서와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경 실장,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다니. 남편이 놀라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뇨? 그는 회장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신성백화점 그룹사 회장님이 그곳에 서 있었죠. 남편은 놀라서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회장님을 몰라 뵙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내게서 명품백을 빼앗느라 정신이 없었죠.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려 내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녀가 기어이 명품백을 손에 넣은 뒤였죠. 시어머니는 가방 바닥면을 손톱으로 긁어 일부러 기스를 냈습니다. 이러면 반품 못하겠지? 안 그러니 아가?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울상이 되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회장님이 내 곁에 다가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반품이라니 우리 백화점 물건에 무슨 하자라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 카드로 2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10개월 할부로 긁었는데 지난달에 명품 매장에서 새 옷 장만하시느라 1,00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긁어서 계속 이런 식이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제 가방에 기스가 나버려서 반품은 글로 먹었네요. 회장님은 얕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정비서, 일단 저 남자분과 저 할머니는 여기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 여성분의 블라우스 단추가 모두 떨어졌으니 사이즈에 맞는 블라우스 하나를 회장실로 가져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단추 중 하나 정도는 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회장님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는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얼떨떨했어요. 백화점에서 벌어진 소란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기엔 뭔가 이상했죠. 회장실에 들어간 나는 비서로부터 새 블라우스를 받아서 갈아입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입은 비싼 명품 브랜드의 블라우스였죠. 회장님, 이 블라우스 너무 비싸 보이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보다 아가씨 이름이 뭔가요? 송지은입니다. 송지은이라. 그래요, 송지은 씨. 사실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블라우스 핑계를 대고 여기로 모셔온 거예요. 송지은 씨가 지금 목에 하고 있는 그 목걸이 누가 준 건가요?
그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 목걸이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품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목걸이를 지은 씨에게 물려주셨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이 송주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지은 씨 어머니께는 10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이름은 송주영. 네, 맞아요. 우리 이모 이름이 송주영이에요. 주영이 그 아이가 어릴 때 소아암으로 투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건강한가요? 네, 이모는 건강하세요. 지금은 내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하며 회장님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하게 회장님을 바라보았죠. 어느새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지은 씨의 친할머니예요. 나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할머니요? 회장님께서 저의 친할머니라고요? 그럼 제 아빠가 이 백화점에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엄마 혼자 딸을 낳고 기르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빠 따위는 궁금하지 않았고요. 그저 두 분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은 씨 어머니가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 건 그건 나와 했던 약속 때문이었을 거예요.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이요? 지은 씨의 아빠이자 나의 사랑하는 외동아들 영훈이는 대학생 시절 주희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난 용납할 수 없었죠. 장착 그룹을 책임질 재벌가의 아들이 한낱 고아와 사랑에 빠지다니. 잠깐의 불장난이라도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했더니 두 사람은 오히려 아이를 가져서 나타나더군요. 그리고선 결혼을 승낙해달라며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던 할머니는 내 엄마를 아빠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이모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이모는 선천적인 질병 때문에 소아암을 앓고 있었고 엄마는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치료제는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천만 원이나 드는 고가의 약품이라 고아 출신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아빠가 그 돈을 대신 내줬지만 그 사실을 안 할머니는 아빠의 금융거래를 모두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나는 뒤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모의 치료비를 대주는 대신 엄마에게 아빠를 떠나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죠. 절대 그 누구에게도 송주희가 낳은 딸이 이영훈의 자식이란 걸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내게 아빠가 누군지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군요. 바로 회장님 때문에. 혹시 그 사실을 아드님께도 말하셨나요? 그래요. 말했어요. 모든 걸 내팽개칠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가 돈을 받고 떠났다니 내 아들 영훈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다른 재벌 집안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년이 넘도록 두 사람 사이에선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리고 내 아들 영훈이는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죠.
알고 있네요.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댔으니까요. 재벌 3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빠였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회장님의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나는 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인생,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줄. 그렇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그리고 난 지은 씨를 찾아다녔어요. 내가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라서요? 그래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행방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목걸이를 한 지은 씨를 마주친 거예요. 그것도 내 백화점에서. 그 목걸이는 내 아들 영훈이가 지은 씨의 어머니 주희에게 선물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거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라니. 지은아, 이제 지은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내 소녀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되돌려 놓을게. 송지은이 아닌 이지은으로 살 수 있도록. 아니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지은이 아닌 자랑스러운 엄마의 딸 송지은이에요.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설령 믿는다고 해도 엄마와 아빠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넣은 할머니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곧장 이모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모, 병원에는 어쩐 일이야. 진료를 받으러 온 건 아닐 테고. 오늘 오전에 집으로 간다더니 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무슨 일? 정말 많았지. 얘가 왜 이렇게 한숨이야? 땅 꺼지겠다. 어라? 아무 대답도 없는 걸 보니 진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네. 조금만 기다려. 곧 점심시간이니까 이모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점심시간이 되자 이모는 나를 근처에 생긴 초밥집으로 데려갔어요. 이모, 룸으로 들어가자. 나 정말 할 얘기가 많아. 그래, 알았어. 우리는 룸에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는 나더러 기운을 내려며 초밥 정식을 사줬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 먹어? 너 아침도 안 먹고 나갔었잖아. 그렇게 안 먹다가는 쓰러져. 싸울 때 싸우더라도 먹는 건 잘 챙겨야지. 아, 맞다. 나 시어머니 명품백 때문에 싸웠었지. 어제 그것 때문에 야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자놓고선 그새 잊었어? 훨씬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건 까맣게 잊고 있었네. 훨씬 충격적인 일이라니? 이모 초밥 다 먹으면 얘기할게. 먹는 도중에 얘기하면 체할지도 몰라. 얘가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밑밥을 깔아. 안 놀랄 테니까 그냥 어서 말해봐.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 안 하면 궁금해서 밥도 안 넘어가. 나 할머니 만났어. 할머니? 내가 엄마가 없는데 지은이 너한테 할머니가 어떻게 있어? 아니, 그 할머니 말고 친할머니. 이모는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골똘히 생각하는가 싶더니 금세 눈이 커지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너 지금 뭐라? 친할... 야, 나 물 좀... 여기 물 마셔. 아, 그러니까 체할까봐 밥 다 먹고 말한다니까 괜히 보채서는.
이모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탁자 위에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 네가 강태선 그 마녀를 만났다는 말이지? 마녀라면서 딱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모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나 때문에 네 엄마가 그 집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알지. 왜 모르겠어. 이모는 어디까지 아는 거야? 회장님 말로는 회장님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아빠랑 엄마가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했고, 회장님은 극구 반대를 하면서 아빠 금융거래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모 치료비를 낼 수가 없게 됐고, 회장님은 그 점을 악용해서 이모 치료비를 주는 대신 엄마한테 영원히 숨어 살라고 했다던데. 절대 누구에게도, 나한테까지도 애아빠가 누구인지 비밀로 하라면서. 맞아? 내 얘기를 다 들은 이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그거 다 사실이야. 네 엄마가 절대 아빠가 누군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모가 너에게 평생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알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이모가 먼저 너한테 확 말해버리는 건데. 그럼 비행기 사고 뉴스로 나왔을 때 이모는 알았겠네? 내 아빠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맞아. 그 뉴스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언니 떠나보내고 일주일도 안 돼서 형부까지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둘이서 천생연분이긴 한가 보다 그랬어. 천생연분? 두 사람 연애할 때 엄청 잘 어울렸었거든. 나 어릴 때 형부가 매일 병원에서 놀아주기도 했고, 그때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 어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보다 내 눈엔 그 둘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 언니가 강태선 그 마녀한테서 받은 돈 가지고 너랑 나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 타서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언니가 오니까 나도 정말 슬프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치료 다 받고 완치 판정 받자마자 다 같이 한국에 들어온 때가 지은이 너 6살 때였을 거야. 그런데 귀국 직후부터 언니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동생 병수발 들고 또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작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거지. 췌장암이라는 판정받고 나서 내가 형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지은이 네가 네 아빠를, 그리고 그 집안을 증오하면서 살게 될 거라면서. 지은이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없다면서 극구 형부에게 연락하는 걸 말렸지. 그리고는 3개월도 못 버티고 간 거야. 그렇게.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야위고 힘이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모두 췌장암 이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아로 자라온 시간과 아픈 동생을 돌봐야 했던 책임감, 그리고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아픔이 그녀를 시름시름 병들게 해서 암이라는 병까지 일으켰던 것입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게만 살다가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의 일생이 이다시도 고달프기만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내가 삶의 여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렸을 텐데 너무 일찍 떠나신 게 더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모? 나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감당하기 힘들어. 네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해야지. 언니가 원했던 건 너의 행복이었으니까. 어떤 게 내가 행복한 쪽일까? 일단 결혼 생활부터 끝내. 지금 너의 결혼 생활은 너무 불행해. 앞으로 더 불행해질 것도 뻔하고. 어쩌면 이 타이밍에 할머니를 만난 건 하늘에서 네 엄마 아빠가 네가 힘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딸에게 선물한 기회일지도 몰라. 강태선 회장님을
다시 만나보는 게 어때? 그리고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네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라고. 그날 저녁 나는 이모와 함께 강태선 회장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나와 이모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주영 씨,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란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군요. 회장님 덕분이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회장님 돈으로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저 살리려고 희생한 사람은 회장님이 아닌 제 언니니까. 말이 날카롭네요. 하긴 그래요. 어쩌면 주영 씨가 내게 나를 세우는 게 당연할지도. 주영 씨의 언니 주희 씨가 안타깝게 떠났다는 소식 들었어. 오전에 지은이와 마주친 후로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췌장암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아무런 치료도 못 받고 암 발견한 지 그냥 몇 달 만에 떠나버렸네요. 늦었지만 명복을 빌게요. 감사 인사는 생략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지은이와 함께 찾아뵙고 싶다고 한 건 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게 아니라 지은이의 앞날을 상의하고 싶어서입니다. 언니가 원하는 건 오직 지은이의 행복이었고 회장님께서 지은이의 앞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언니도 형부도 하늘에서 회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 회장님이 저지른 모든 일을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은이의 앞날과 행복이라. 내 생각엔 지은이가 송시성을 버리고 이시성이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송지은이 아닌 이지은이 되라고요? 송지은으로 32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와 성을 바꾸고 이지은이 되라고 하시면 회장님, 그건 너무 어색합니다. 저는 이대로 엄마 성을 따르고 싶어요. 그러자 이모가 내 손을 잡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모 생각엔 회장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씨 가문에 이름을 올리면 정식으로 형부의 딸이 되는 건데 그러면 돌아가신 네 엄마가 너무 기뻐하실 거야. 이제 우리 딸에게도 든든한 가정과 가문이 생겼다면서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성을 바꾸는 건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래, 잘 생각해보렴. 어차피 이씨 집안의 일원이 되려면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할 테니 당장에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럼 지은이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진드기들부터 떼어놓아야지. 그 인간들이 지은이가 내 손녀인 걸 알면 등골을 빼먹으려고 달려들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봐. 혹시 지은이 네가 내 아들 영훈이처럼 정말 네 남편을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에요, 회장님. 안 그래도 저 역시 이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렇다고 그냥 이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파렴치한 년놈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 해. 그러면서 회장님은 비서를 통해 법무팀장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이 밤중에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달려오게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권력이었죠. 미리 언지를 받은 법무팀장은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은님. 송지은인데요. 아, 송지은님. 제가 전달을 잘못 받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송지은님의 모든 법률 자문을 담당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해들은 바로는 시어머니 남미란 씨의 상습적인 폭언, 무단 카드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김호진 씨의 방조 행위와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외도요? 김호진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아, 아직 모르셨나 보네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사람을 시켜서 다 알아보았다. 너와 같은 팀에 있는 오보경 주임이란 여자와 야근을 한답시고 모텔에 들락거린 증거를 확인했어. 그 오보경이란 여자한테 진술도 확보했고 돈푼 꽤나 지어줬더니 카톡 메시지도 순순히 내놓다구나. 그러니 우리 쪽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혼을 진행하거라. 상대 쪽에서 시치미를 떼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알겠니? 변호사와 나는 회장님의 지원 아래 시모의 상습적인 폭언과 무단 카드 사용, 그리고 이를 방조한 남편 김호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모았습니다.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 짐을 찾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그 아파트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겠다는 내 말에 길길이 날뛰었죠. 이혼이라니, 무슨 이혼?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 송지은이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인연이? 어디서 감히 먼저 이혼 소리를 꺼내고 지랄이야? 내가 뭐라고 했니? 내 아들이 너 같은 걸 데리고 살아주면 감지덕지 하라고 했지? 분수도 모르고 감히 이혼? 왜? 우리 호진이한테 달라붙어 위자료나 뜯어내려고? 달라붙을 사람은 제가 아닌 당신과 당신의 아들 김호진이에요, 아줌마.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너 돌았어? 저 멀쩡하고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김호진과 제 공동명의였죠. 저는 적금과 주식 재테크로 모아둔 현찰을 넣어 아파트 대금의 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김호진 씨, 당신은 대출로 그 반을 채웠죠? 이 집을 팔고 나면 당신은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당신 엄마와 함께 길거리로 앉게 될 겁니다. 야, 송지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집을 왜 팔아? 이혼할 거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그때였습니다. 남편과 내 휴대폰이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죠.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단톡방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난투극이 찍힌 영상이 단톡방에 공유된 것이었습니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그날의 일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회장님이 데려간 저 여자가 누군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역시 백화점 측으로 문의를 넣었죠.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자가 회장님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친손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사들은 삽시간에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뉴스와 신문에도 대서특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죠. 대기업 회장 잃어버린 손녀 찾다. 재벌가 상속녀, 신데렐라처럼 등장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서요. 사람들은 지금껏 회장님에게는 공식적인 상속자가 없었는데 이제야 손녀를 찾았으니 제가 받을 상속 지분이 얼마인지 계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백화점 회장님의 손녀이자 대기업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시모와 남편은 순식간에 태도를 싹 바꿔 아부를 해댔습니다. 그들의 비굴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지은아, 내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백화점에서 너에게 손찌검을 한 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 네 시아버지 사업 망하고 돌아가신 후로 내가 우울증에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까지 와서 정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멀쩡하고 이해심도 많은 네가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건 맞지만 이해심은 전혀 없어서요. 저 속 엄청 좁아요, 어머니. 그러니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절대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아니, 여보, 지은아. 그렇게 무자르도 딱 자르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잖아. 우리 형편에 한 달이 멀다고 1,000만 원씩 명품 사는 거 그거 쇼핑 중독이라며.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엄마 쇼핑 중독인 거. 쇼핑 중독 그게 다 우울증에서 비롯된 병이야. 앞으로는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잘 치료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아, 나는 널 너무 사랑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그런 놈이 오보경 주임이랑 모텔은 왜 갔을까? 뭐?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용서를 빌라는 듯 남편의 팔을 꼬집어댔죠. 그건 둘이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그런 거야. 같은 팀 상관인 나도 모르는 서류가 있었다고? 그게 다른 팀에서 지원 요청이 온 거라서 미리 말 못해. 미안해, 자기야. 작성할 서류가 있으면 회사에서 일하면 될 것이지. 왜 둘이서 모텔을 갔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기밀이라서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됐거든. 어디 법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내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시모는 아예 내 발밑에 매달렸습니다. 지은아, 내 며느리, 네가 이 시가문에 피가 흐르는 신성백화점 그룹 회장의 친손녀라니. 우리가 널 몰라봤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무릎 꿇고 빌게. 무릎 꿇지 마세요. 어머니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그러고 빌다가 관절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이제 어머니 아들 위자료 내느라 빈털털이 되고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 병원비 댈 돈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몸을 아끼세요. 그렇게 아끼면서 살 줄을 모르고 나대시니까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법정에서 봐요. 나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과 무단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남편의 비겁한 태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시모가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멱살을 잡았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재판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남미라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으며 피고 김호진은 이를 방조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보듯이 피고 남미라는 백화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 김호진은 원고를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선 혼자서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증거로 모텔 CCTV와 상간녀 오보경으로부터 입수한 카톡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결국 나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결혼할 때 해간 모든 가정과 아파트 대금의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나더러 돈도 많은 주제에 아파트만은 두고 가라고 발악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연봉의 90%를 저금하고 우리 사주로 받은 주식까지 팔아 모은 돈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의 반을 현찰로 댄 건데 내가 왜 그걸 놔두고 가나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찍힌 폭행 영상과 모텔의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면서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모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국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시모는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왜 며느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감옥에 가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카드 내 며느리가 용돈 쓰라고 준 거였다고! 그녀는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지난날 저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재판이 끝난 후 나는 할머니 강태선 회장님과 함께 아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자 회장님은 내게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게
네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란다.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은 내가 보기에도 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이게 정말 아빠 모습이라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와 똑같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죠? 나도 널 처음 봤을 때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 네 아빠는 지은이 너와 정말 똑같이 생겼었단다. 날카로운 눈매와 콧날, 도톰한 입술까지. 어쩜 그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은지 어미 된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였다. 여기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라. 나는 묘비색을 어루만지며 아빠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빠의 유일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애달프게 보고 싶어 했다는 것도요. 사랑하는 애인과 자식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빠, 비록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전 두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에게 인사를 마친 나는 회장님 그리고 이모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 안에는 평화롭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엄마의 납골당에만 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내가 비밀을 지키라는 언니의 말을 다 어기고 지은이에게 모두 말해버렸어. 지은이가 이미 아빠의 존재를 모두 알고 나를 찾아온 거라 내가 더 이상 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 언니, 난 언니가 지은이를 위해서 친할머니를 보내줬다고 생각해. 이제 언니는 편히 눈 감아도 돼. 언니가 그토록 원했던 지은이의 행복 내가 옆에서 늘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이젠 나보다 더 든든한 지은이의 할머니도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모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죠. 회장님은 깊은 회한이 깃든 표정으로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희야, 내 아들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자 내 손녀의 엄마. 내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희 둘의 사랑을 갈라놓고 너와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정말 내가 너를 마주할 면목이 없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잔인하게 내쳤는데도 너는 마지막까지 내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동생과 딸을 돌봤더구나. 이제야 돌이켜보니 네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었는지 알 것만 같아.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주희야. 이제라도 내가 너의 마지막 영혼인 지은이의 행복을 지켜줄게. 약속하마. 내 여생을 지은이를 위해 쓸 것이니 이곳은 걱정 말고 부디 하늘에서라도 내 아들 영은이와 함께 편안히 쉬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엄마에게 인사를 할 차례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엄마가 내게 물려준 사랑과 용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마땅히 내가 살아야 했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엄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즐겁게 지내. 엄마는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다는 거 알지?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엄마. 아빠 엄마에게 인사를 마친 나는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친생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이지은 씨의 친생자 확인 소송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절차와 증거의 엄정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출된 친자 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는 원고 이지은이 고 이영우 씨의 친딸임을 99.9999의 확률로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 송주희 씨의 희생, 피고 강태선 씨의 사죄,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목걸이의 의미까지 이 모든 정황은 원고 이지은이 고 이영우 씨의 법적 친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충분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원고 이지은이 고 이영우 씨의 법률상 친딸임을 인정한다. 이제 원고 이지은 씨는 법적으로 이영우 씨의 딸이며 고 이영우 씨의 모든 법적 지위를 승계할 권리를 가진다. 판사님의 판결로 나는 아빠 이영훈의 친딸임을 법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나는 친생자 등록에 앞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엄마의 납골묘를 아빠의 묘소 곁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 친생자 등록 직전에 엄마의 납골묘를 아빠의 곁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남편 김호진과 매일 마주쳐야 하는 대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할머니 강태선 회장님의 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마케팅 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을 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끈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